계획이랑 소망은 다릅니다. 뭔가를 하고 싶다는 건 계획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건 그냥 나의 희망사항이에요. 삶을 바꾸는 몰입의 기술,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성공의 열쇠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 번 성취를 맛본 사람은 뇌에 리워드 서킷, 보상회로라는 게 있어요. 자꾸 그 즐거움에 중독이 되거든요. 뭔가 열심히 했는데 하루가 허무하고 내 인생이 좀 부질없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공부가 재밌다는 말은 제가 느낄 때는 바퀴벌레가 맛있다는 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끔찍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공부는 그렇지만 우리 삶에서 공부를 빼려는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 얼굴을 보고 익히시는 것도 공부고, 모임을 간다든지 맛있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일을 기억하는 것도 다 공부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넓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삶이라는 어떤 시험의 장에서 내지는 어떤 내 삶의 부대 속에서 어떤 식의 레벨업을 이룰 수 있는지 제가 그런 거 오늘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삶을 바꾸는 몰입의 기술,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성공의 열쇠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 5가지 정도 일이 있어요. 일단은 변호사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42만 명 정도 됩니다. 현재 5권의 정도의 책을 냈고, 강연가로서도 삶을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사의 CEO로서 회사를 3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5가지 직업을 가지고 사는 비결은 일단 몰입이고요. 그 전에 제가 뭔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럼 변호사님 본업은 언제 하세요? 라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요즘 세상에 그런 마인드는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한 곳에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는 거를 파라노이아적인 인간형이라 그래요. 질 들레즈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얘기한 건데, 어느 하나에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있고, 이게 동양인들의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뭔가 정신 분열하지, 스키조플레니아라고 그럽니다. 많이 분열해가지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인간형이 있는데, 적어도 지금은 동서양이라는 구별과 전혀 별개로 현대는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죠? 2008년에 세계적인 금융 위기도 있었지만 몇 년 전에 코로나도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삶에서 예측할 수 없는 요소들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진 않지만 뽑히면 한 방에 날아갑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곳에 위협을 분산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저는 5가지 직업을 모두 다 저희 본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만큼 열정적으로 몰입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개인화된 방법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가 쓰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뇌과학의 요소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일반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과연 몰입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여러분께 이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평판에다 물을 흐르면 어디로 갈까요? 원하는 대로 갈까요? 가지 않겠죠. 근데 이 평판에다가 물을 부었을 때 이 물을 한 곳으로 가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물이 돼가지고 막 컨트롤 잘 하면 되나요? 한 곳에 가겠다? 이런 식의 것들을 기존에 몰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사실은 요즘 바뀌어서 이 종이를 평판에 꺾기만 하면 물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한 곳으로 가게 돼 있겠죠. 이게 이제 행동 경제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학을 가미한 경제학이에요. 노벨 경제학상을 심리학자가 수상을 했는데, 데니얼 카너만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이론 중에 하나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의식을 한 곳으로 끌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의사결정 설계라고 합니다.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의식이 쏠리도록, 이게 몰입의 진짜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남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소변기에 보면 파리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곳을 향해서 이제 집중하게 돼요. 그 사례가 가장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나의 본성을 활용한다면 한 곳으로 정신을 집중시킬 수 있고 몰입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몰입입니다. 내가 어딘가에 몰입하는 게 아니에요. 몰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노력이 아니라 그래서 물기를 파는 것이고요. 제가 총 3단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몰입할 수 있는 몰입의 길, 물기를 파고, 그 다음에 물을 끌어와야겠죠. 그 다음에 그 물 끌어온 걸 가지고 계속해서 물이 공급되고 흐를 수 있도록 유지 관리를 해줘야 될 겁니다. 총 3단계 몰입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뭐냐면, 위에는 비유적인 거고 밑에 이제 계획하고 방해물을 제거하는 게 몰입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몰입은 사실상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 플래너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내 인생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식의 구상을 가지고 어떤 식의 설계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몰입에 대한 구체적인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현대인들이 몰입을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 삼국시대 때를 한번 생각해보면 주변에 놀 게 없었어요.
농사 짓고 들어오고 가축 치고 이 정도죠. 근데 요즘 할 게 너무 많죠. 우리 인류의 역사가 30만 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현대적인 삶의 모습을 갖춘 거는 몇백 년이 안 됩니다. 1760년 정도의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그때 이후부터 지금의 삶의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비교하면 기간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99.9 대 0.01 정도 돼요.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 왔던 유전의 법칙에 따라 우리 부모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습관이라든 형질 이런 것들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털이 없는 유일한 영장류예요. 450종 정도 영장류가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털이 없습니다. 근데 이 인간은 단체를 이루지 않으면 사냥을 할 수가 없어요. 사자도 못 이기고 호랑이도 못 이기고 표범도 못 이기고 그래서 같이 우리 생활을 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교육과 어떤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넘겨내면은 단체에서 하는 것들을 무조건 따라해라라는 유전자를 강하게 다음 세대에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동물이 막 뛰어와요. 단체는 다 일로 도망치고 있는데 나 혼자 바로 죽어버리겠죠. 이런 유전자는 다음 세대로 전승이 안 되겠죠. 그래서 생존에 유리한 유전자들은 결국에 단체를 모방을 잘하는 유전자고,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생존의 환경과 관계없이 예를 들어 뭐 어디를 안 가면 굶어 죽는다 이런 게 과거의 어떤 생존에 닥치는 어떤 위험이나 질문이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얼마만큼 풍족하게 살 것인가, 얼마만큼 만족할 것인가가 삶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죠. 근데 미라클 모닝 같은 거는 그냥 다른 사람 따라하는 거예요. 정말 이유가 있고 그 의미를 가진 사람만 그 속에서 뭔가를 발견하는 거지 그냥 따르면 눈알만 아픕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세 가지 단계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물길 파기예요. 여러분들 삶의 혹시 기본값이 어떤지 저는 조금 궁금합니다. 기존 관성대로 사는 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생존에 뭔가 지장이 없다면 난 그대로 살 거야. 왜? 그게 생존에 관한 유리하기 때문이죠.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페터 슬로터다이커라는 우리 독일의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의 연원을 끝까지 분석하다 보면 과거에는 굉장히 작은 자기개발의 집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삶에 대한 철학적 영적인 탐구가 지금처럼 큰 힘의 종교가 됐다는 거죠. 내 삶에 대해서 얼마만큼 몰입하고 몰두할 수 있는가는 그만큼 기존의 삶의 관성을 깨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까 제가 강연을 들어오신 게 대단하다고 했던 건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정말로 기존 관성대로 사는 본능에서 벗어나고 싶은 어떤 한 걸음을 내디디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결정적인 질문은 바로 내 삶의 디폴트값, 계획입니다. 물길을 파뒀는가? 이걸 한번 봐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계획이랑 소망은 다릅니다. 뭔가를 하고 싶다는 건 계획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건 그냥 나의 희망사항이에요.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하는 게 계획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나는 올해 책을 많이 읽고 싶다고 하면 이건 계획이에요, 소망이에요? 소망입니다. 그게 아니라요, 2025년에는 12권의 책을 읽겠다. 12권의 책을 읽으려면 한 달에 몇 권 읽어야 돼요? 한 권이겠죠. 보통 책이 300페이지 전후입니다. 30일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몇 페이지 읽으면 되죠? 10페이지 읽으면 되겠죠? 하루에 10페이지 읽겠다는 게 계획이고요. 나는 책을 많이 읽겠다는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할지가 나와야만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획은 어떻게 세운다? 이미 이뤘다. 이미 책을 읽었다. 이미 시험에 합격했다. 이미 자격증을 땄다. 이미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해서 거꾸로 돌아와서 세우는 것만이 계획이라고 할 수 있죠. 물길은 이런 식으로 파는 거예요. 전체적인 구상 속에서 현재 물길을 파는 거지 파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만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시랑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책을 많이 읽겠다고 하면은 자리에 앉는 순간 얼마나 읽을 것인지 의문부호가 뜨게 됩니다. 오늘 만약에 저녁에 회식 있다고 한다고 하면요, 하루에 10페이지 읽겠다는 사람은 가기 전에 그럼 7페이지 읽고 술 먹고 와서 좀 힘들지만 3페이지 읽고 자자, 이런 식으로 돼요. 자기 삶을 조정할 수 있게 되는데, 많이 읽겠다 그러면 그래 뭐 오늘 회식하고 내일 읽으면 되지, 절대로 읽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나의 뇌를 속이고 나의 뇌가 자연스럽게 뭔가 내가 정해둔 목표로 가게끔 설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나눈 것, 계획 세울 때 이거 내가 믿는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뭔가 어두운 것에서 뭐가 튀어나오면 도망치는 습성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이제 학습이 된 밈이라는 건데, 유전자를 통해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건 DNA라고 그러죠. 유전자를 제외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문화적 요소를 밈이라고 합니다.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고전에 나오는 단어인데 요즘 굉장히 오염돼서 쓰이고 있어요. 막 웃긴 게 밈이 아니고요. 어쨌든 그 밈 중에 하나가 다급한 본능이에요. 오던 데 갔더니 그림자가 보이면 무조건 도망쳐야 살아남아요. 친구가에서 봤는데 호랭이면 죽는 거예요. 동물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은 도망치면서 살아왔었는데 우리 무기가 없으니까. 대도시에서는 여전히 어두운 데를 무서워합니다. 사람. 범죄의 위협이 있잖아요. 그죠? 시골은 어때요? 시골도 어두운 데 무서워요. 근데 거기는 왜 무서워할까요? 귀신이 나올까 봐.
우리가 뭔가 부모로부터 얻는데 무섭다는 걸 배웠어요. 이 다음 세대에 전달해줘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시골은 범죄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지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주먹 글씨가 새겨져요. 거기 못 살아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채우는 도구가 범죄가 아니라 이제는 귀신이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물려받은 본능 중에 가장 큰 것이 다급한 본능이에요. 어떤 게 있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일정을 이렇게 쭉 써보거든요. 종이를 하나 꺼내가지고 다이어리나 플래너 이런 거 휘황찬란한 거 사지 마시고요. 인쇄기에 가서 종이 같은 거 하나 뽑아보세요. 일단 해야 되는 걸 한번 쭉 왼쪽에 적어보세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기서 색깔을 정해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한번 나눠봐요. 빨간색 같은 경우는 중요하고 급한 일이고, 녹색 같은 경우는 그다음 급하지는 않은데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일. 그 다음에 중요하진 않지만 긴급한 거 있어요. 이거는 제가 고시생 때부터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게 검은색인데 이게 이제 1, 2, 3, 4순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주세요. 근데 여기서 왜 실패를 하냐면요. 우리가 몰입이 왜 잘 안 되냐면은 뭔가 열심히 했는데 하루가 허무하고 내 인생이 좀 부질없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에 시간 많이 쏟아서 그래요. 뭘까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거. 단체 카카오. SNS.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라요. 현대인은 문해력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왜 문해력이 좋을 수밖에 없냐면요. 단체 카카오톡 자고 일어나서 80개 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이 중에 핵심적인 정보가 뭔지 기가 막히게 골라내요. 이걸 스키밍이라고 해요. 스키밍. 책도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책만 읽으면 그렇게 안 읽고 천천히 갑자기 정도합니다. 한 번도 연습해보지 않았고 익숙하지 않은 형태로 읽는 거죠. 책도 대충 여러 번 읽으세요. 대충 여러 번 읽으면서 핵심적인 정보가 어디에 몰려있는지를 분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뇌의 인지 구조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들에 우리 너무 많이 끌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후순위로 미루는 게 너무너무 몰입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봅니다. 뭐 유튜버기도 하고 강연가니까 이 두 가지가 되겠죠. 녹색일이 앞으로 낼 책들, 그 다음에 저의 어떤 기본적인 교양이나 지식을 책임져줄 책 읽기 이런 것들이 녹색이겠죠. 그 다음에 어디서 연락 왔는데 답장하거나 회사 내에서 컨펌하거나 어디 회신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오른쪽에 배치를 하는데 원래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그냥 뭐 이때 이거 하자 저때 저거 하자 하시죠. 그게 아니라 빨간 거를 먼저 일단 배치를 한번 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거. 두 번째, 파란색을 배치하는 게 아니라 녹색을 배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시간대를 잘 보세요. 저는 아침 일찍 하거나 저녁 시작하는 정도쯤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빨간색 이를 옮겨요. 아무 때나 해도 되니까. 이후에 파란색은 어떻게 옮기냐면요. 얘는 솔직히 저한테 좀 장일이에요. 장일. 그렇기 때문에 딱 모아서 한 번만 딱 하루에 딱 한 번에 한 번. 여러분 카톡은 울리면 바로 손이 가지 않나요? 그냥 바로 답장하려고 하지 않나요? 그게 내 인생의 낭비인데 인생의 어떤 철학적인 낭비가 아니라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낭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카톡 읽는 거나 책 읽는 거나 똑같이 활자를 읽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정보보다는 책 속에 있는 정보들이 훨씬 값어치가 높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내 인생을 좀 객관적으로 어떤 가치를 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계획을 세울 때는 총 3가지 원칙을 지켜줘야 돼요. 어떻게 세우느냐? 구체화돼야 되고 수치화되고 최소화돼야 된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선시대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얼마였을까요? 근거가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세종대왕님이 한 뭐 50대인가 돌아가신 것 같으니까 그거보다는 잘 못 먹고 못 살았으니까 40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생각을 왔다 갔다 하는 걸 앵커링이라는 거예요. 닷을 내리고 그 안에서. 근데 굉장히 부정확하거든요. 내가 계획 세울 때 대부분 그렇게 세워요. 지난번에 해보니 뭐 이 정도더라.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아니, 철저히 계획을 여기 3가지에 맞춰서 정밀하게 세워줘야 됩니다. 책을 많이 읽겠다가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을 많이 읽을 것인지 책을 읽다 본다면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읽을 것인지. 그래서 여기가 구체화고요. 여기가 수치화예요. 아시겠죠? 뇌가 끌리는 계획이라는 건요. 뭔가 사람이 끌린다고 할 때는 티핑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수치화되고 구체화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현대인은 뭐가 중요하냐면 가능한 것만 해야 돼요. 가능한 거. 스몰 스텝 전략이라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조금 해나가는 게 중요하지 무리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야 오늘 이용규 변호사 강의 듣고 오니까 막 완전 기분 째지는데 오늘 가서 막 수학책 다 보고 자야지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루에 막 한 번씩 읽겠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조금씩 해서 바뀌는 게 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한 번 성취를 맛본 사람은 뇌에 리워드 서킷이나 보상 회로라는 게 있어요. 자꾸 그 즐거움에 중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도파민 같은 게 나쁜 게 전혀 아닙니다. 내 삶에서 도움이 되는 도파민들을 자꾸 분출하고 SNS 보고 막 뭐 리스 보고 이런 도파민이 아니고요. 지적인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도파민이 일단 너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씩 계획하고 그만큼 하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취의 복리를 인생에 조금 가지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설문조사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외국어, 다이어트, 자격증, 독서, 운동, 재테크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이 중에 이걸 하는 사람은 8%밖에 되지 않는다는 미국의 오클라 대학의 UCLA 대학의 연구 결과가 있고요. 나머지는 92%죠. 그 중에 절반이 46%는 일주일도 안 한대요. 일주일. 그래서 우린 어떤지, 나는 8%인지 46%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존의 내 삶은 어땠는지. 여러분들께서 이 순간 이후부터는 할 수 있는 것들 수치화해서 조금 바꾸고 그 조그만 것에 숨도 높은 몰입을 하시길 전 조금 권해드려요. 그 다음에 우리 계획 세울 때도 하나가 있죠.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어젯밤에 계획 세우거나 오늘 아침에 계획 세울 때만 해도 분명히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막상 앉으면 안 그렇죠. 내일 내가 뭔가 중요한 걸 해야 돼요. 근데 딱 오후에 밥 먹고 20분 뒤에 한다고 생각해볼게요. 어때요? 잘 안 되겠죠. 근데 계획 세울 때는 그런 생각 대부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계획을 세울 때는 이성적으로 세워요. 이걸 콜드 스테이트라고 해요. 아주 차가운 이성적 상태. 반면에 뭔가에 몰두하는 상태를 핫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줘야 돼요. 어떻게 세우냐면 자신의 현재 의지에 대한 과신에서 좀 벗어나서 이성적일 때만 세우는 게 아니라 사전 시뮬레이션 자꾸 해봐야 돼요. 계획을 다 짰으면 정말로 이렇게 움직여질까? 눈을 감고 한번 머릿속으로 천천히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내 자신을 알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다가 분명히 갈래길 나와요. 약간 안 될 것 같은데 해볼까? 하지 마세요. 안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할 수 있는 것만 해서 쌓아가도 어마어마한 성취를 나중에 누리게 됩니다. 근데 꼭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어떤 실패감을 학습을 시켜요. 못할 것들을 자꾸 계획에 집어넣으면서 엄마 나는 이거 못하나 봐.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마음을 만들지만 성공하는 경험을, 성공 체험을 좀 많이 만드세요. 그게 몰입의 비결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방해받지 않는 이른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거는 새벽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녁에 시작되기 전에, 밤타임이 시작되기 전일 수도 있고, 이때 아까 이순위를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뭔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미래를 위해서 이것들을 미리 끝내놓기를 전 좀 권해드려요.